어머나 세상에 제목에서 뭔가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.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. 네, 이게 어제 오전 전북 군산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. 이 사건 현장을 보면요. 이 현장에는 인근 가드레일에 차량이 충돌한 흔적이 있고요. 또 승합차 한 대가 인도에 저렇게 올라타 있죠. 이 장면인가요? 전신줄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는 현장입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이 차량 밖 도로에는요,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어머나, 해요.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숨진 채 발견된 그 남성이 현장에서 발견된 그 승합차의 소유주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운전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네.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요, 이 사고 현장이 뭔가 수상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119 구조대원 분들이라면 전현현 평론가님 저런 사고 현장, 저런 장면들을 숱하게 봐오셨을 텐데 저분들이 느낄 때 뭐가 어떤 부분이 뭔가 미심쩍고 수상쩍다는 걸까요? 일단 아무리 사고에서 충격이 발생했다는 걸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사망한 피해자 그리고 차량이 7m도 아닌 무려 70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차량이 전복되지가 않고 그냥 전신줄을 추돌한 뒤 멈춰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도 지금 사고 상황을 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조사하던 경찰이 아마 포착을 한 것 같고요. 네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인근 CCTV를 수소문해서 네. 분석을 해봤더니 네.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 뭔데요? 겁니다. 자, 일단 저 50대 남성이 차량을 몰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. 이 차량 조수석에는 60대 한 남성이 동승을 했던 것을 경찰이 확인했고요. 또 이 남성이 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도 CCTV를 통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. 어머나 세상에 왠지 이 얘기 들으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아니 보세요. 그러면 조수석에 탔다는 이종근 평론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? 왜냐면 주변에 신고를 했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이 CCTV만 지금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경찰은 CCTV에서 남은 단서를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. 어허. 자, 지금 피해자인 50대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립니다. 네. 내려서 가드레일 쪽으로,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내리면 이렇게 저 차를 돌아서 가드레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럼 가드레일 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 장면이 충격적입니다. 조수석에 있던 60대 남성이 자신도 내려서 운전석으로 갈아타는 장면. 그 다음에 갑자기 차를 운전을 합니다. 그리고 가드레일에 있던 50대 남성한테 돌진을 한 거예요. 세상에. 그래서 치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. 세상에. 이 모든 과정이 살해 현장의 어떤 과정이 전부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. 아니 듣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얘기잖아요.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. 근데 김민호 변호사님, 저 몹쓸 인간은 이 자신의 이 악마 같은 범행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의 곳곳에 CCTV가 있다는 걸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, 저 인간은? 다행히 이제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이 6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잡았어요? 합니다. 예, 다행입니다. 이제 처음에 이제 위치 추적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차량에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도주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60대 남성의 주변인들을 탐문하면서 이 60대 남성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을 이제 파악을 했고 그 차량 이 60대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순찰제 5대를 이용해서 추적을 했고 결국 이 차량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차량에 이제 접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도주를 합니다. 어허. 도주를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이제 일으켜서 현재 지금 부상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저 몹쓸 인간은 저 와중에도 도망치면 대한민국 땅에서 3년이 받았는데 이 대한민국에 도망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요?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세상에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어떻게 꾸민 거예요? 왜 꾸민 거예요? 네, 이 가해자인 60대 남성이 지금 병원에 치료 중이라서 제대로 된 조사는 받진 않았지만요. 경찰은 아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 금전 문제를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가해 남성이 진술하기에는 이 평소에 금전적인 문제
때문에 피해자가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금 진술이 갈리는 부분입니다. 오히려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은 오히려 피해자가 이 60대 남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서로 채권이 있었다가 서로 받을 돈이 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결국에는 이 가해 남성이 퇴원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이루어져야지 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몹쓸 인간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왜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. 반드시 경찰 수사하면 금방 탄로가 날 거예요. 사실인지 여부는요. 반드시 이 사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